오줌 지리는 공포수다 방송 오므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오므라 방송 네,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건 뭐예요,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갑자기 인사하는 느낌이었어. 아, 그랬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두 분이서 네. 자리가 가까워지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뭔가 잘 주거니 받거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네. 그 뭐지 예전에 그런 만담 프로 그런 너무 거 옛날 느낌 아닌가요? 그런가요? 만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말 옛날 그쵸. 느낌이에요. 네. 또 옛날 느낌 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저희 음. 방송에서 많으시니까. 네. 오늘도 덥네요. 더울 수밖에요. 아까도 더웠으니까. 근데 이렇게 근황을 어떻게 또 물어봐야 네. 되나. 네. 아까 자, 얘기했는데 한 주 아까, 동안 한 주 동안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그러면? 좀. 그러니까 한 15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렇게.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은 휴가 때문에 네, 2회차를 한 번에 네. 녹음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근황 토크는 뭐 별다르게 할 얘기는 없고 제가 오다가 좀 뭔가 감명 깊은 문구를 하나 봐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네. 요즘 그 일본 불매 운동이 좀 많이 네네.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오다가 어떤 가게에서 그렇게 써놨어요. 독립운동은 할 수 없지만 일본 불매 운동은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좀 많이 멋있었던 것 같아요. 네. 딱 그걸 보는데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되게 잘 지었네요. 독립운동은 못하죠. 옛날 네. 운동이니까. 네. 불매운동은 할 수 있다. 네. 한 서점에서 딱 그렇게 붙여놨는데 뭔가 너무 멋있는 느낌이 맞아. 났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야죠. 네. 그렇다고 또 너무 감정적으로는 말고 네. 이성적으로 집요하게 이성적으로 끈덕지게 집요하게 오랫동안 해야죠. 맞아요. 네. 이게 그 뭐 하루 이틀 뭐 네. 한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 타격이 있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거의 한 1년 정도는 지속해줘야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영향이 나타날 텐데. 맞아요. 물론 이제 그런 한국 분들도 피해 보시는 분이 꽤 많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일본 제품들을 이제 그냥 판매하시거나,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 예. 예. 그걸 다루고 있는 분들은 힘드실 수 진짜 있죠. 네. 너무 힘드실 것 같긴 한데 그쵸. 너무 아쉽죠. 근데 분위기가 너무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아예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 방송이 지금 언제 나갈 예정일까요? 8월에 나가죠? 이게 아마 한 3주 뒤? 3주 뒤요. 예. 하나, 둘, 셋. 24일, 8월 24일 정도에 나갈래나?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럼 28일 날 이제 화이트리스트가 실제로 발동이 된다고 하잖아요. 제외된 게. 네. 실행이 된다고 하죠. 네. 저도 이거 보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요. 뭐 어떻게? 네? 그러니까 일본 때문에 화가 많이 났다고요. 그렇죠. 네. 걔네들은 항상 우리를 화나게 만들어요. 네. 화가 막 그런 기사들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걔네들은 예, 말씀하세요. 아니, 찌찌뽕? 뭐야? 왜 제발 그러세요? 그런 거 하지 마요. 두 분이 많이 친해지셨네요, 너. 근데 이런 거 스미님이 이런 거 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받아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 고민하게 될 순간 내가 찌찌뽕 하면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돼? 빨주노초 파남보 보남파초 노주빨 뽕찌찌 이렇게 얘기해야 맞아요. 돼요. 그게 뭐야?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되게 끝나는 잘하네. 거예요. 몰라요 이거? 몰라요 저. 원래 그렇게 얘기해야지 풀리는 거예요. 그래요? 네. 왜냐면 찌찌뽕 하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한 대씩 맞아야 네,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푸는 주문이 빨주노초 파남보 보남파초 노주빨 뽕찌찌 이렇게 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천박해요 그거? 뽕찌찌. 우리 어릴 때 이러고 놀았어. 이 사람. 나 못해. 남사 싫어. 갑자기. 네. 갑자기.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무슨 얘기를 했지 까먹었어. 일본 불매운동 얘기하다 갑자기 그렇게 됐는데, 예. 네. 아니 아침에 저는 유튜브 샤워할 때마다 유튜브를 항상 이렇게 보면서 샤워를 하고 그러는데 네.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고 나서 바로 있었던 그 뭐 회담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일본 이제 고노다로 외무상인가 그분이 이제
왜 우리는 지금까지 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우대를 받아왔고 지금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동등한 입장이 되었다. 근데 뭐가 불만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지금까지 이 수출입 관련된 거기에서 우대받았던 국가, 화이트리스트에 있었던 국가가 한국밖에 없었고 다른 모든 아시아 국가는 우대받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그 싱가포르의 그 외교 장관이신가? 하여튼 네. 그분이 자기는 처음 알았다고 한국만 우대받았었고 다른 여타 아시아 국가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지금 나 처음 알았다고. 오히려 그것을 더 많은 국가들을 화이트 리스트에 넣어서 뭔가 경제 활성화를 해야지 오히려 그렇게 역행하면 되겠느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불만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많고 중국의 이제 왕이 이름이 왕이더라고요. 네, 왕이. 깜짝이야. 중국의 왕. 이름을 되게 잘 기억하신다. 네. 아침에 봤으니까. 아, 중국의 왕이. 네. 네, 중국의 왕이 그 명칭은 모르겠어요. 네, 직함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외교부 장관급 되시는 분이죠. 그분이 또 거기에 동의한다고. 그 싱가포르의 말에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외 여러 나라 국가에서도 이거를 별로 좋게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일본의 그런 행동이 뭐에서 비롯된지 다들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지금 저희는 뭐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네. 뭔가 핍박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사람이. 네. 근데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예전에 조상님들의 마음은 어땠을지 그렇죠. 그게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옛날에는 진짜 얼마나 진짜 억울하고 짜증나고 또 얼마나 슬펐을까요? 역사적으로만 봐도 응. 항상 가만히 있는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건드리는 게 항상 일본이 네. 건드렸었잖아요. 쳐들어오고. 이제는 좀 강경하게 해서 우린 더 이상 그렇죠. 이대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잘 해결되고 네. 정부에서도 좀 좋은 조치를 빨리 취해서 네, 맞아요. 우리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제외한다는 그런 것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다는 그렇죠. 소식을 들었는데 저는 그냥 일본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걔네가 지금까지 먹고 산 게 누구 덕인데. 사실 한국 덕이 크잖아요, 걔네들. 한국이 많이 큰 힘이 되긴 네. 하겠죠. 사실 뭐 관광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걔네들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해서 그 흑자 때문에서라도 경제 부양을 하고 그럴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좀 마음이 안 좋은 이야기인데 과거에 우리 이제 남북 전쟁 6.25 그거에서 비롯돼서 걔네가 또 거기서 취한 이득도 적지 않고 그런 걸로 이제 걔네들이 이제 먹고 살기 시작을 한 건데 괘씸하죠. 괘씸하죠. 주제를 모르고. 약간 너무 무시한다는 느낌 들었어요. 그래서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뭐 저희가 큰 힘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불매 운동을 해서라도 조금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거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당장 이렇게 하는 게 당장은 모르는데 장기화 되면은 걔네들 좋을 게 없죠. 걔네들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 좀 힘들어질 거예요. 일본. 근데 약간 뭐 불매 운동 얼마나 가겠어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무시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유니클로 대표였나요? 그 말을 한 게 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고? 네. 이번에 성공하는 거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동참을 하고 있고 더 이상 이제 일본 네. 제품 안 사려고 이제 네. 꼼꼼히 보고 있거든요. 저 맥주 같은 것도 그렇고. 저도 진짜 원래 코젤을 되게 좋아했는데 코젤을 포기를 했어요. 코젤 포기하고 지금 카스랑 테라, 하이트 얘네들만 먹는데 하이트 주로 하이트 먹죠. 하이트. 저는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화장품. 화장품을 이제 많이들 사거든요. 일본 거를.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안 하고. SK2 이런 거 일본 거죠. 네. 네, 그렇죠. 그쵸.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그냥 뭐 드럭스토어샵 가면 그냥 뭐 마스카라부터 맞아요. 많아요. 네.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확실히 술 같은 거는 저도 이제 뭐 이번에 휴가 가서 술을 사러 갔는데 젊은 분들께서 이제 여러
씨 놀러 오셨는데 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안 산다. 우리나라 거 음. 먹자 하면서 술 사는 걸 그렇죠. 봤는데 굉장히 젊은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맞아. 네. 다 기호식품이잖아요. 자기가 네네. 굳이 뭐 일본 거 안 먹어도 예. 그쵸. 얼마든지 선택 여지는 많으니까. 맛의 차이가 다 있긴 하겠지만 뭐 어쨌든 맥주는 맥주니까 그쵸. 예, 굳이 뭐 그럴 필요 있나? 저는 진짜 큰 결심에서 반다이 끊었잖아요. 건담. 저 안 그래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프라모델 네, 진짜 그거 한정판 뜨는 거 사고 싶지만 참았어요. 네. 참고 지금 집에 재고가 많지만 일단은 내가 진짜 그거를 참기까지 정말 수많은 고뇌가 있었는데 결국 끊기로 미니카, 타미야죠. 타미야, 반다이 다 끊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온 로봇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노세요. 한국 손오공 네, 손오공도 과거에 비해서 지금 많이 제품 퀄리티가 높아졌어요. 손오공 아카데미 뭐 이 완구 그 총 같은 거 장난감 총 쪽에는 이제 토이스타 이런 데가 한국에도 굉장한 실력 있는 완구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많이 시선을 돌려서 보고 있는 중이에요. 또 중요한 거는 기존에 이미 일본 제품을 사용하고 있던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정말 그 뭔가 울분을 표현하시는 분 중에 뭐 자신의 차 렉서스 차를 다 때려 부시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때려 네. 부셔서 길 한복판에 그 차 주변에 이제 테두리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놓고 전시처럼 예, 다 때려 부신 차를 전시해 놨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물론 이제 계시겠지만, 근데 기존에 이미 샀던 것까지 이제 싸잡아가지고 그렇죠.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너무 좀 부당한 어떤 그런 제스처는 좀 지양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제 더 이상의 뭐 구매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신경 그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 더 좋지 그쵸. 않을까. 저는 이번 이 일로 좀 많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일본 제품들을 많이 이용을 해왔는지. 맞아요. 저도 그걸 느끼게 새삼 됐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얼마나 많이 놀러 가는지. 저도 처음 알았어요. 7조? 와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거 지금까지 일본 사람들 먹여 살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한국인 그쵸. 그 관광객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네. 하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니까 우리 어쩌면 이번 기회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번 각성하는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일본이 가깝고 네. 가까운데도 문화가 굉장히 많이 다른 나라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일본 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가보고 싶었는데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좀 그래서 저는 이제 그쵸. 안 갔었는데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더 이상 갈 일은 없지 않을까 이런 없을 생각 좀 것 드네요. 같아요. 네. 이 다음이 좀 걱정되는 거 올림픽이죠. 올림픽이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이 도쿄 올림픽이 좀 취소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일은 없나? 그럴 수는 없나? 이제 이제 그만할까요? 탄사님이 제지하기 시작했어요. 도쿄올림픽 얘기 나오니까. 네,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왜요? 자, 이제 그만하고요. 이제 전 세계가 보이콧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는 이제 저희의 본래의 취지대로 이제 무서운 이야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어요. 탄사님 없었으면 우리 지금 좀 정치 대담 막 이런 걸로 그렇죠. 바뀌었을 거예요. 100분 네. 토론. 갑자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죠. 썰전. 네, 여러분들 저희 힘내고요. 네. 갑자기 나도 뭐 어떻게 해야 마무리 져야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무서운 이야기 저희는 원래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무서운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선배 언니는 늘 창백하고 어딘가 모르게 아파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어.
수련회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그 선배가 믿기 힘든 이야기를 꺼냈어. 그 언니가 처음 귀신을 보게 된 것은 7살 때쯤 깊은 산골에 계신 할아버지 댁에 갔을 때였다고 해. 저녁에 동생이랑 밖에 나와서 놀고 있는데 집 뒷산에서 등불처럼 하얀 물체가 반짝반짝하는 게 보여서 무작정 그쪽으로 뛰어갔대. 하지만 언니의 눈앞에 보인 것은 등불이 아니었어. 흰 소복을 입은 눈동자가 없는 여자가 허공에 앉은 자세로 붕 떠서 시계추처럼 좌우로 머리를 흔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대. 언니는 바로 기절해버렸어. 그 이후로는 끊임없이 낮과 밤 할 것 없이 귀신과 환영에 시달렸대. 그 언니는 도심의 후미진 곳에 위치한 꽤 오래전에 지어진 허름한 빌라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방문을 열었어. 방 한가운데 목을 맨 여자가 고개가 꺾인 채 자신을 보며 웃고 있더래. 언니는 쓰러져 버렸고 자꾸 보이는 환영에 살 수 없어서 결국 고민 끝에 가족에게 말했어. 어머니는 딸을 위해 기도를 올리기로 했대. 다음날 어머니는 안방에서 성모 마리아 상을 향해 기도를 하셨어. 그런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고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처럼 싸늘해졌어. 온몸이 으슬거릴 정도로. 원인 모를 환경 변화에 두려움이 느껴졌고 기도를 도저히 못하시겠더란 거야. 어머니께서 기도를 실패한 그날 언니는 잠을 자는데 자꾸 무슨 소리가 들리더래. 음식을 먹는 듯 쩝쩝대는 소리가 들리더래.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잘 들어보니 귓가에서 들리는 줄 알았던 소리는 언니의 몸 안에서 들리는 거래. 굉장히 다정하면서도 음산한 여자의 목소리였어. 여자는 귓속말 하듯이 조곤조곤 말하며 되풀이했어. 그 아줌마 누구야? 그 아줌마 쫓아내. 안 그럼 죽여버릴 거야. 넌 내 거야. 그 아줌마 누구야? 그 아줌마 쫓아내. 안 그럼 죽여버릴 거야. 넌 내 거야. 그 아줌마 누구야? 그 아줌마 쫓아내. 안 그럼 죽여버릴 거야. 넌 내 거야. 왜 웃어요? 왜요? 마지막에 좀 변태 같았어요? 네. 네, 무섭네요. 여러분들이 그 눈빛을 봤었어야 됐는데 그 목소리가 더 무서워요. 아, 스미님은 정면에서 내 표정을 보셨겠구나. 왜요? 내 눈빛 이상했어요? 정말 그 빙이 된 것 같았어요. 그 아줌마 누구야? 아, 눈이 아파가지고 그랬나? 아, 여기서 다정한 목소리라고 그래가지고 내 딴엔 다정하게 말한 건데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네요. 넌 내 거야. 왜 말이 없죠? 네? 딴짓하고 있었죠 또. 아니요. 그러네. 아니, 왜 자꾸 나를 몰아가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씩 뭔가 캐릭터에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캐릭터 하나씩 좀 입혀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가요? 판사님은 자꾸 딴청 피는 걸로 이렇게 계속 몰아가고 네. 있고 집중력이 떨어져. 아니, 잘 듣고 있는데 왜 그래요?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 안에 이제 귀신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빙이 돼서 계속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를 아줌마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 기도를 딸을 위해서 이제 성모 마리아상을 갖다 놓고서는 기도를 이제 하신 것 같은데 기도에 실패를 하셨다라고 하니까.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그 귀신이 남자 목소리를 냈을까요? 아니면 여자 목소리로 냈을까요? 글쎄요. 여자 목소리였을 것 같아요. 아, 맞아. 아까 여자라고 했으니까. 마치 처음에 저 아줌마 누구야? 이렇게 할 때는 네. 되게 상냥하게 하다가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약간 히스테릭하다고 해야 되나? 짜증난다고. 약간 그런 것 같아. 집요하다. 그쵸. 이럴 때는 성모 마리아 상 갖다 놓는 것보다는 그거 효과적이지 않나? 그
성당에서 그 향이 있어요. 그 성탄절에 하는 그 미사 할 때 그 신부님이 이렇게 향을 들고서 이게 도시는데 뭔지 오, 알아요. 예. 그 향이 제가 알기로는 좀 되게 독특해요. 되게 향이. 영험한 어떤 기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 펴놓으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 냄새 되게 독하던데. 네, 독해요. 기분 나쁜 냄새는 아닌데. 묘하죠. 네. 저는 뭐 그것도 그렇고, 빙의 되는 것도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근데 보통 빙의 되면은 네. 빙의된 당사자는 모르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약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건가?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허약하다 이런 기준이 아니지 않을까. 어떤 사람한테 빙의가 되는 건지. 빙의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외국에서도 맞아. 일어나잖아요. 그 영화 빙의된 거, 악마가 빙의된 거 그 전에 했었잖아요. 엑소시스트인가? 네. 맞죠? 네. 거기 소녀가 그 남자 귀신한테 악마인가요? 악마. 빙의된 것도 있고. 왜 빙의를 하는 기준이 뭔지도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근데 유럽권 뭐 해외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악마가 그 빙의라고 표현을 하나 거기도. 근데 이제 악마가 씌었다고, 악마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악마는 항상 그러잖아요. 이 아이의 영혼은 내 거다. 라고 막. 너무 허약해 보이면 안 되니까 건강 관리를 해야겠어요. 제 생각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치자면 마동석 같은 분은 절대 평생 빙의될 일은 없겠네요. 근데 빙의는 거의 안 일어나니까. 그쵸. 누구나 겪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빙의가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궁금해요. 귀신이 어떤 사람을 노리는지. 제 생각엔 대비를 해야 빙의는 되니까. 어떤 틈이지 않을까. 틈이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 틈이라는 건 단순히 뭐 체력, 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욕망, 정신적인 부분, 욕망의 욕망.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게 아닐까. 드라마에서도 그러잖아요. 악령이 씌는 존재는 뭔가 되게 탐욕스럽고 되게 악마처럼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한테 빙의 되는 걸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뭔가 욕망이 넘치는 사람한테 귀신도 이렇게 씌이고 그쵸. 그러지 않을까. 그 욕망을 이용하려고. 맞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우리가 악마일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원래 악마인데 네. 그 욕망의 틈이 욕망으로 인해서 그 문이 열려버리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악마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이번엔 주차 잘 하고 오셨어요? 아, 네. 네. 그러면은 주차 잘한 기념으로 슬미님이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네. 뭐 저 없을 때 내 안의 악마에 대해서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우리는 이제 모두 악마인데 욕망에 의해서 벌어진 틈타서 우리 안에 잠들어있던 악마가 비집고 나오는 거죠. 그 문이 열리면서. 악마의 빙의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막 뭐라고 하셨구나. 네, 그래서 엄청 뭐라고 했어요. 이게 녹음에 안 나가겠지만 욕도 해요. 뭔 소리야? 아니 참아. 왜 이렇게 사람을 몰아가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네, 이거는 19세로도 네. 안 돼요. 혼자 철학적인 이야기에 심취해가지고 제가 듣다가 무슨 그게 철학적이에요?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내 안의 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네, 이거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당신의 어린 아이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소름 끼쳤던 말은 어떤 것이었나요? 라는 우리는 이제 아이는 다 순수하고 착하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우리 아이의 섬뜩한 모습들. 네. 이거는 이제 뭐 어떤 트위터 같은 데에 외국의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했던 거를 모아놓은 것 같아요. 4살짜리 아들을 잠자리에 눕혔는데 아들이 잘 있어요 아빠. 이럴 땐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말하는 거야. 알아요. 근데 이번엔 잘 있어요 해요. 이래서 아들이 걱정돼서 몇 번이나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됐다고. 아들이 무서워. 매겼네요. 네. 어떤 의미로 얘기했을까요? 4살짜리인데.
그리고 또 3살짜리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아니, 3살짜리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남동생을 보더니, 아빠 이건 괴물이에요. 땅속에 묻어버려야 돼요. 3살짜리 애가. 3살짜리 애 치고는 말 너무 잘하는데. 보통 이제 부모가 했던 말들을 따라하지만. 이건 부모를 의심해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네. 뭘 묻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뭘 그렇게 묻었길래 그러는 거야. 또 어떤 분은 열려있는 옷장 앞에서 딸에게 옷을 입혀주고 있었어요. 근데 딸이 계속 제 주변을 돌아보며 웃는 거예요. 뭐가 재밌냐고 물어보자 딸이 남자요. 내가 무슨 남자? 딸이 옷장을 가리키면서 뱀처럼 목이 기다란 남자요. 그러나 옷장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혹시라도 옛날에 이 집에 옷장 안에서 목매고 죽은 사람이 있을까봐 무섭다고. 이런 내용도 있고. 맞아요. 어린 아이들은 영이 맑아서 더 잘 볼 수 있다는 그런 네. 얘기를 들었던 것 근데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거짓말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렇죠. 괜히 네. 그런 얘기를 왜 하겠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리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갑자기 지어낸 걸 수도 없고. 만약 그런 거라면 걔는 크게 될 애인데. 작가여야 되는데. 네. 그런 애들. 제2의 해리포터를 쓸만한 네. 작가인지 모르겠는데 또 어떤 3살 정도 된 아들이 자기 할머니를 껴안고 놀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양손으로 할머니 얼굴을 잡고는 할머니 얼굴에 자기 얼굴을 바싹 갖다 대더니 할머니는 늙었으니까 곧 죽을 거라면서 시계를 바라보더군요. 이게 집안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진짜 그거 중요해요. 몇- 아이들한테. 몇 개 더 있는데 네. 쭉 읽어볼게요. 5살짜리 딸이랑 딸 친구하고 놀아주고 있었어요. 그러다 티라노사우루스 얘기가 나오게 됐죠. 그 주인공이 만약 네가 티라노사우루스라면 뭐하고 놀 거야? 딸 친구가 초식 동물들을 쫓아다닐 거예요. 내가 만약 너가 티라노사우루스라면 뭘 먹을래? 그러자 딸이 매우 진지해진 표정으로 제 눈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먹을 거예요. 무섭다. 이거. 그리고 3살짜리 조카를 저의 조그만 별장으로 데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녀석이 뒤쪽에 있는 침실을 가리키면서 저쪽에 있는 여자애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좁은 장소라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거기엔 확실히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상상력을 발휘하나 보다 싶었죠. 녀석한테는 상상의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의 친구들이 놀러왔어요. 친구들에게는 제 조카 정도 되는 딸이 있었죠. 참고로 그 여자애는 제 조카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조카가 가리켰던 똑같은 방을 가리키며 예쁜 여자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저희 집에 가족들이 모였어요. 조카가 사진 속에 제 부인을 가리키더니 그녀도 같이 이 집으로 올 건지 아니면 계속 저 작은 별장 안에 있을 건지 물어보더군요. 저의 부인은 10년 전에 죽었어요. 원래 전 초자연적인 걸 믿지 않지만 이건 정말 기억에 남는 일이었어요. 너무 신기한데요? 2명의 아이들이 다 본 거잖아요. 그러게요. 신기하다. 아니, 이거 지금 2명의 아이가 서로 어떤 사전에 얘기된 게 없이 이렇게 봤잖아요. 같은 혼을. 그렇죠.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 오히려 거 진짜 무섭죠. 왜 한국에서 내 기억이 안 나는데 모 프로에서 무슨 학교였나? 네. 거기가? 폐교예요, 폐교인데 무속인 분들을 이렇게 몇 분 불러가지고서는 보이는 거. 근데 그때 한 3분이었는데 3분이 다 달랐거든요. 그분들보다 훨씬 영험한데 아이들이. 그러니까요. 이 아이는 진짜 뭔가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네. 한 번은 지하에 괴물이 있다고 난리법석을 떨길래 아들 녀석이 3살 정도 되는 아들 녀석이 지하에 괴물이 있다고 난리법석을 떨길래 같이 지하에 내려간 적이 있어요. 당연히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불을 끄고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녀석이
지금 바로 우리 뒤에 있어. 이 말을 듣고 정말 오줌 지릴 뻔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소름 끼쳤던 건 제가 어느 날 아들을 혼낸 적이 있는데 갑자기 녀석이 이불 속으로 얼굴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이 카슨인가 봐요. 우리 카슨 어디 있니?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을 찾는 신용을 하자 아들이 슬그머니 이불을 내리더니 음침한 얼굴로 절 바라보며 카슨은 죽었어. 난 릭이야. 난 이게 제일 무서웠어요. 어때요? 가정교육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아이들의 세계는 네, 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그러니까요. 될지 정말 모를 굉장히 것 같아요. 종잡을 수가 없네요. 네. 정말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아이들 같아요. 네. 생각이. 예측이 안 돼. 아이들은. 저도 어렸을 때는 혼자 노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그 내가 슈퍼맨이 되고 내가 로보캅이 되고 해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런 상상을 많이 했거든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그쵸? 크지 않았을까요? 네, 했어요. 전 지금도 해요. 그래요? 네, 전 지금도 가끔 상상해요. 그 카페에서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앉아가지고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 어떨까? 내가 뭘 하면 뭐 하고 싶다. 뭐 그런 어쩐지. 것들. 전에 카페에 혼자 있는 걸 봤는데 네. 혼자 가만히 있으면서 씩 웃더라고. 무서워. 뭐야? 그래서 내가 나 왔어 이랬더니 막 이러더라고요. 거기 또 연기하는 그러니. 아니 그러진 않았고. 근데 막 그런 상상 하지 않아요, 다들? 무슨 상상이요? 무슨 저는 상상? 뭐든지. 그냥. 저는 이거 상상 되게 많이 하는데 내가 만약에 로또가 되면 뭐라고 나 그런 이거 그런 진짜 것도 많이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안 해본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네. 난 막 내가 신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 있잖아요. 내가 신과 악마 둘 중에 될 수 있다. 그럼 뭘 선택할까? 그럼 그 생각을 한 적이 최근에 많았어요. 그러면 신이 되는 게 좋을까? 악마가 되는 게 좋을까? 신이라는 거는 결국 막 균형을 막 이래야 될 거 같고 되게 골치 아플 것 같은데 차라리 악마는 지 내키는 대로 해도 되잖아요. 차라리 그럼 악마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고 악마가 되면은 균형 이런 거 신경 안 쓰고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살리고 싶은 사람도 살리고 악마가 살리고 싶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뭐 혼에 대해서 영혼과 관계에 있어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근데 악마는 지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그게 일이 되는 거잖아요. 악한 게. 다 악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선한 거를 못 보고. 그럼 그게 일이 되니까 이제 그것도 엄청 스트레스일 거예요. 걔도 결국은 직장인이구나. 걔도 실적을 올려야 돼. 아, 골치 아프다. 세상에 쉬운 게 하나도 없어. 그 어떤 종교 서적 중에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악마의 입장에서 쓴 무슨 편지 글처럼 그러니까 악마의 어떤 약간 행동대장 같이 좀 약간 지위가 있는 악마가 신입 초짜 악마한테 편지를 쓰는 그런 편지식의 글인데 그게 책이에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유명한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초짜 악마한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렇게 하는 법을 잘 알려주려고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내용인데 거기서도 그 신입 초짜가 뭔가 사람을 꼬드기는데 넌 이걸 잘못하고 있어.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야. 그래서 막 가르쳐주는 그런 되게 독특한 내용의 책이거든요. 인수인계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신입 초짜 악마의 이 글쓴이는 그 초짜 악마의 무슨 삼촌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역발상이죠. 그런 걸 보면서 악마가 이런 식으로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걸 좀 알게 하기 위해서 좀 재밌게 쓴 책인데 접근이 재밌다. 네. 또 그래서 방금 얘기하시니까 실적 악마도 실적이 있지 않을까. 진짜 세상 다 쉬운 게 없어. 거기도 결국엔 조직 문화 맞아요. 거기도 꼰대 있을 거 상하 아니에요. 문화. 진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거래처 이제 악마끼리도 이제 거래처 이제 천사가 이제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협의할 게 있어서 온 거야.
그 이제 위에 이제 부장급 때는 음. 임원급 때는 악마가 밑에 직원한테 커피 좀 타오라고. 분명히 있을 거야 걔네들도. 아 맞아, 진짜 맞아, 싫다. 맞아. 진짜 꼴보기 분명히 늦게 출근하고서는 맞아, 점심 맞아. 먹으러 가서 늦게 들어와가지고서는 술 먹으러 가고 법인카드로. 결국에 악마도 결국에는 사람이 죽어서 거기서 또 악마 되고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모르는 일이지만. 약간 좀 무서운 살인마 이런 분들은 악마가 씌인 게 아닐까. 사람으로서 약간 양심이나 가치를 안 느끼는 분들 많잖아요. 살인자들 중에서 뭔가 악마가 씌인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그 사람이 그냥 원래 악마였거나. 최근에 이제 악마랑 관련된 드라마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악마가 사람이랑 영혼 계약을 맺어요. 정경호 네, 그 씨랑 되게 재밌어요. 저 요즘에 보고 있는데. 정경호 씨랑 네. 그 악마 역할로 나 그분 생각이 안 나. 신세계에서 담배 한 대 좀 네. 괜찮잖아 했던 아. 박성웅이었나? 네, 네. 그분이 그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랑 악마랑 이제 영혼 계약을 체결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10년 동안 뭐든지 이룰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나중에 영혼을 거두어가는.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서 감정 같은 게 없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정경호 씨가 약간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영혼이 나가면 자기는 이제 음악적으로 뭔가 작곡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악마랑 계속 거래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10년 계약이 끝나요. 그래서 이제 영혼을 회수해 가야 되는데 이제 정경호가 그거 싫다고 하는데 악마가 음치예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연기자 몸에 숙주로 들어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노래를 너무 잘하고 싶은데 노래를 못해서 정경호 씨가 도와주는 대가로 3개월을 연장해주고. 그게 되게 웃겨요. 그래서 뭐 하면서 악마가 영혼을 회수해 가려고 하는데 멈칫하면서 자기를 이제 음치에서 탈출시켜주게 한다니까. 그러면은 그 대신 그 대가로 너를 3개월을 더 그 몸에 있게 해주겠다, 영혼을. 지금 현재 방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내용인데 되게 웃겨요. 뭔가 무서운 듯 하면서 되게 웃겨요. 재밌겠다. 봐야 네, 되겠다. 네, 되게 특이하고 좀 약간 코믹도 섞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악마가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죽은 사람도 살 수 있는데 자기의 음치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호 씨의 도움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게 절망적이다. 네, 음치는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치료가.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 스포해도 되나? 일단은 그런 내용이라서. 네. 재밌는 내용이네요. 네. 네. 흥미롭네. 예. 아직까지는 되게 흥미롭게 근데 그 보고 있어요. 악마의 영혼을 판다는 게 네. 어떤 의미일까? 그냥 단순히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영혼을 팔았다. 그거는 지옥행 열차를 끊었다. 그쵸. 네.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사람이 이제 감정이 없어지나 봐요. 그런 얘기예요. 뭐 어떤 감정이나 눈물도 못 흘리고 근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 점점 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보다 그게 더 고통스럽다라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은 그 아티스트라고 그랬잖아요. 정경호 씨가 네. 아티스트 네. 역할로 나온다고 했는데 그런 이제 음악 하시는 네. 분이나 예술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네. 뭐 악마의 영혼을 팔아서 뭔가 엄청난 그런 얘기 꼭 있죠. 그거를 이제 영감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했을 때 대박이 터지고 뭐 이런 내용들이 꽤 많이 있고 뭐 존 레논이 그 음악을 어떤 음악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뭐 꿈에서 멜로디를 들어서 그거를 이제 썼는데 그게 대박이 난 나 음악이다. 그거 뭔지 알 것 같은데 나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얘기. 그게 왜 제가 이거를 알았냐면 무슨 침대 광고에 존 레논이 자다가 꿈에 무슨 멜로디를 들어가지고 그거를 써서 뭐 했다 이런 내용이 침대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연결하는 거야? 잠자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아티스트들이 이제 악마한테 영혼을 파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말들이 꽤 있더라고. 그런 말이 돌구나. 그렇죠. 항상 그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 음악이든 뭐든 간에 사람의 어떤 감정을 흔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그런 식으로 상상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음악이라는 게 정말 힘이 강한 것 같아요. 그쵸. 올 때도 저 오늘 오면서도 폴킴 노래 좀 좋아해서 아리아 폴킴 노래 틀어줘 이거 했거든요. 네. 노래를 들으면서 오는데 확실히 그 분위기에 따라서 마음이 막 요동치더라고요. 그쵸.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폴킴. 기승전 폴킴. 폴킴. 저는 요새 즐겨 듣는 게 이제 헤이즈문? 누구요? 헤이즈문? 그분이 이제 유튜브 채널명은 헤이즈문이에요. 헤이즈문인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유명해진 게 이제 그 뭐죠? 음치랑 진짜 뭐 노래 잘하는 사람 이거 맞추는 프로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나오셨는데 거기 뭐 그분이 인도의 버스킹? 인도에서 이제 네. 많이 그분이 이제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 걸 봤어요. 네. 봤는데 저 그거 보고 완전 감명 깊었는데 진짜. 저 완전 그거 오열했잖아요. 엘러펀트. 네, 맞아요. 나 그거 오열했어요. 울림이 장난 아니에요. 그분 노래 들으면은 딱 그 지금 얘기가 악마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진짜 악마랑 계약한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사람 마음을 뭐 엄청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만들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무섭도록 몸에서 뭔가 느껴져요. 저는 근데 음악을 듣고 한 번도 운 적은 없어요. 뮤직비디오 보고 운 적은 아, 있는데. 그래요? 네. 저는 그거 김진호 옛날 SG 워너비의 김진호 맞죠? 김진호 씨 가족 사진이었나? 네, 가족 사진. 아, 불후의 명곡 가정의 달 특집에 나와가지고 불렀는데 그것도 장난 아니에요. 너무 근데 이게 음악을 들으면서 울면 또 그때 그 감정이 또 좋아서 계속 그런 거 찾아보면서 계속 울게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별로 좋은 것 같진 그래요? 않아요. 네. 계속 거기 심취해 있게 돼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감정을 느끼고 이런 건 좋은데,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이제 슬픈 감정을 상기시키면서 우는 거를 즐기는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나 즐기진 않아요. 즐기진 않아요. 본인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그러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왜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았지? 뭔가 약간 그러신 네. 거 아니에요? 찔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음악 대장님의 라젠카 세이버스를 들으면서 달래죠 또. 요즘 약간 감성적이신 것 같네요. 음악 들으면서 눈물 흘리시고 약간 반주도 많이 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네. 반주하고 음악 듣고 울죠.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아니에요. 따로따로요. 아니 굉장히 그 먹방 하고 싶어 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내가 먹는 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하는데 혼자 이렇게 자주 그러잖아요. 그럴 거면 그냥 이렇게 카메라 틀어놓고서 그거 찍어서 그냥 그 혼술 하시는 분들 같이 그냥. 요즘에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을 봤는데 이렇게 자꾸 이제 반주를 하면서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의 습관이 되면 굉장히 무섭다고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녁에 반주를 하지 맙시다. 그게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매일 술 먹으면 네. 알코올이 그쵸. 네, 그러면 술 없이 잠을 못 자게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 밑에 마지막 문구가 진짜 대박이었어요. 근데요. 그러니 낮술합시다. 낮에 술 먹을 친구 찾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낮술 좋죠. 네. 술은 낮술이지. 너무 감정적인 거에 치우치지 마시길. 네. 요즘 약간 감성적이신 것 같아요. 어제도 아니에요. 혼자 노래방 갔다 하지 않았어요? 네. 혼자 노래방 갔어요? 네. 그 코인 노래방 있어요. 네, 혼자. 1,000원에 30분. 어제도 반주했죠. 아니요, 어제는 그냥 밥만 먹었어요. 맨정신에. 네. 맨정신에. 되게 오늘- 감수성이 풍부해요. 네. 그냥 생각나가지고 그냥 갔어요. 자유로운 영혼. 자유롭진 않아요. 생각보다 자유롭진 않아요. 굉장히 도덕적이고 엄격한 규율 내에서. 자, 네. 그러면 이제 무서운 이야기 해야 네. 되잖아요. 진짜 오늘 무서운 이야기 별로 많은 것 같은데. 네, 빨리. 네, 제가 짧은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네. 가수 이야기를 했으니까 가수분 무서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전혀 연관 1도 없지만. 네. 네. 장나라 씨가 겪은 일을 좀 짧은데 이야기해 보려고요. 2003년 장나라 씨가 여름 지방 행사를 위해 심야에 매니저와 함께 국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장나라 씨의 매니저 심상민 씨가 이제 졸음을 쫓으며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동차 보닛에 처참한 모습으로 매달린 남자 귀신을 목격하게 됐다고 합니다. 심상민 씨가 너무 놀라서 무서웠는데 장나라 씨가 놀랄 것을 염려해서 입을 꾹 다물고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장나라의 목소리가 들리자 매니저가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장나라 씨가 말했습니다. 오빠도 보여? 차를 세운 뒤 그 남자 귀신과 눈이 마주쳤고 그 남자 귀신이 자신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이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때 심상민 씨가 더 무서웠던 이유는 장나라 씨가 자신과 똑같은 장면을 봤기 때문이죠. 아까 똑같은 걸 봤다는 그 얘기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장나라 씨도 약간 무서운 괴담이 많죠.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분과 연결된 무서운 이야기 많죠. 지난번에 장나라 씨 괴담 듣고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 버스에서 나 보여. 나 보여. 그리고 자꾸 보이네요, 장나라 씨는. 오빠도 보여? 여기서는 그러잖아요. 오빠도 보여. 기운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 감이. 그 이거 지금 매니저와의 그 운전 이야기 네. 하니까 네. 하하 씨, 네. 하하 씨가 예전에 한창 이렇게 스케줄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그랬었나 봐요. 그때 이제 매니저분이 운전을 그날 굉장히 많이 하셨나 봐요. 너무 피로하니까 이제 바꿨대요. 하하 씨가 운전하고 매니저분은 이제 옆에 대신에 조수석에서 좀 쉬시라고. 그렇게 하고 가고 있는데 하하 씨는 길을 잘 몰랐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매니저분한테 물어보면서 여기 맞아? 그러니까 계속 가고 있는데 매니저가 하하 씨가 여기 맞아? 그러니까 매니저가 맞아. 맞아. 계속 가. 맞아. 계속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하하 씨가 진짜 맞아? 여기 이상한데 맞아? 그러니까 맞아. 계속 가. 그런데 하하 씨가 그러다가 이상해서 딱 멈췄대요. 근데 이제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절벽으로 물로 빠질 뻔했다고 했나? 이게 절벽으로 떨어질 뻔했다고 했나? 길이 끊겨 있다고 했었어요. 전 들었던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딱 가지고 하하 씨가 뭐야 하고 딱 봤는데 매니저 형은 자고 있었고 이거 방송에서 얘기 안 했나? 한 적 없었던 거. 그런 그 순간 딱 귀에서 아깝다. 깜짝이야. 아깝다는 순간 진동이. 그런 게 저도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얘기도 되게 유명해요. 하하 씨가 음. 귀신 관련 이야기 한 2가지 했었죠. 예전에는 그 벽 지나가는 하하 씨가 아는 지인분이 이제 귀신 겪은 거. 네. 벽으로 여자 맞아요. 귀신 2명 지나가는 제가 다 본 것 같은데 보이네 하면서 딱 봤던 거 그거 유명하죠. 그 내용은 옛날에 귀신아 뭐였더라 웹툰 중에 네, 귀신아 싸우자. 싸우자 귀신아 어. 거기 있는 내용도 그거잖아요. 싸우자 귀신아. 네, 싸우자 그랬어. 귀신아. 그래서 이 방송하고 나서부터는 네. 어쨌든 차를 끌고 가다가 귀신을 봤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고 괴담도 많잖아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고속도로 가잖아요. 무서워요. 그렇죠. 네. 가로등이 있어도 그 고속도로 옆은 다 산속이잖아요. 뭔가 맞아. 저 꼭대기에 뭐가 있을 것 같고 계속 확인하게 돼요. 옆에 맞아, 뭐가 있을 맞아. 것 같고 뭔가 흰 게 있으면 뭔가 귀신일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왜 밤에- 자유로 귀신 막 이런 거 밤에 운전하는 건 무섭죠. 무서워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나? 뭐야? 그 강원도에 갔다가 네. 오는 길에 네. 차를 이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네. 잘못 들면 다시 그 도로로 가기 위해서 네. 아주 막 샛길 이런 데로 이렇게 막 운전해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주 완전 밤이었어요. 네. 네. 밤 11시 막 이때쯤 됐는데 샛길로 가는데 샛길이 산 샛길이에요. 산 가로등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래. 오로지 내 앞에 라이트에만 의존해서 가야 되는데 와 진짜 엄청 공포였어요. 그때 와이프랑 같이 갔는데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바로 앞에밖에 안 보여. 네, 진짜 무서웠던 기억. 저는 그 예전에 친구들이랑 이제 놀러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일정이 저랑 다른 친구 저희 둘만 이제 늦게 출발을 한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먼저 가서 그 숙소 가서 짐 풀고 정리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둘이 가는데 길이 진짜 이상했어요. 저희는 이 길 맞아? 계속 물어보면 애들이 거기 맞아. 이상한 거예요.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진짜 이 길 맞아? 맞아. 해서 올라갔거든요. 그냥 산인 거예요. 이 길 맞아? 했더니 아닌가? 그러다가 내려오다가 바퀴 빠져가지고 네. 내가 진짜 그때 무서운 경험을 한 게 내가 밀어야 되는 거예요. 나갔어요. 밀었어요. 먼지가 엄청 많더라고요, 차에. 이 새끼 막 차 좀 닦지 하고 이러고 딱 왔는데 차 안에 들어와서 딱 봤는데 모기가 다량의 모기가 손바닥에 눌려 죽었어. 소름 끼쳐. 그때 정말 무서웠어 나. 소름이다, 소름. 모기가 엄청 많았어 손바닥에. 내 생각에 한 20마리? 20마리 안 됐나? 뭐 하여가 10마리가 넘었어. 산모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물리기도 많이 물렸겠다. 그랬을 거예요. 싫어 진짜. 아디다스 모기. 아디다스. 네. 20마리가 그때 죽었군요. 천국 가기 힘들겠다. 살 생각 너무 많이 했다. 엄님은 뭐 이제 무슨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네. 혹시 없어요? 나 뭐 없나? 뭐 꿈 얘기 네. 하니까 네. 누군가 꿈을 꾼 얘기가 여기 있네요. 네. 꿈을 꿨습니다. 장소는 호프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붉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아주 시끄러운 분위기였죠. 모두들 TV를 보고 있었고 TV에서는 월드컵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바로 17년 전 한일 월드컵이었고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1대0으로 이겼던 그 경기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간은 2002년이었지만 나는 이미 경기 결과를 알고 있었고 비록 꿈이었지만 과거로 온 것을 자각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난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치 점쟁이처럼 박지성이 골을 넣을 것이라고 했고 역시나 내 예상대로 박지성이 그때처럼 똑같이 골을 넣었습니다. 꿈이라 그런지 바로 그 다음 경기로 진행되고 난 똑같이 점쟁이 노릇을 하니까 사람들이 절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옆 테이블에 있는 여성들까지 내 테이블에 합석해서 또 맞춰보라고 하고 난 또 신나서 맞추고 점점 그렇게 재미가 증폭되던 중에 한 모자 쓴 남자가 나한테 조용히 오더니 그러고는 그 사람이 나한테 귓속말로 한 한마디를 듣고 바로 잠에서 깼습니다. 야, 겨우 17년 미래에서 와서 까부지 말고 집에 가라. 넌 63빌딩이 무너질 건 알고 있니? 그게 신기하네요. 그 귀신이 그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그 귀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꿈에 나왔던 사람이 겨우 17년 미래에서 온 거 가지고 라는 말이. 그 사람 몇 년 뒤에서 온 거야? 아니 언제든 63빌딩은 무너지긴 하겠죠. 철거를 한다든지. 뭐 100년이든 1000년이든. 얘기는 얘기니까 얘기로만 받아들여주시고 미래에서 왔다. 미래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오히려 이 사람이 과거로 가서 자기가 미래인인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 그렇죠. 오히려 더 미래에 있는 사람이 와서 까부지 말고 그렇죠. 네 앞날이나 챙겨라. 근데 길 가다가 그 실존 인물을 보면 되게 무섭겠다. 그럴 수 있죠. 같이 꿈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걸 수도 있잖아. 저도 이제 꿈을 많이 꾸는 편인데 꿈에서 막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실존한 인물인가. 근데 왜냐하면 난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뭘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가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나온다면서요? 네.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 안 나오세요, 꿈에? 나오죠. 나오죠. 나오는데 뭐 할머니 같은 사람도 나오고 나오는데 뭐 얼굴이 그렇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꿈 얘기 중에 네. 그 서양 외국인 남자분이 네. 그 검은색 그냥 배경에 상반신 이제 위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어요. 근데 어깨까지만 이제 보이는 그런 화면에 얼굴만 딱 나왔는데 칼로 이제 이쪽 귀 밑에서부터 여기 입까지 찍고 다시 여기 입에서부터 귀까지 쭉
한 번에 이어서 이 얘기를 제가 시즌 1 때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 장면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쭉 찢은 다음에 씩 웃어서 이제 쭉 벌어지는 그래서 피가 흐르는 장면이 바뀌어서 또 외국 여자분이 또 나와가지고 또 쭉 찢고 씩 웃고 그 등장인물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네. 얼굴이 얼핏 기억은 나죠. 저는 꿈에서 총을 많이 맞아요. 총을요? 네. 그러니까 고통은 안 느끼고 총이 몸에 박히는 느낌이 들어요. 오. 그 고양이가 이렇게 친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이게 배 이런 데 맞거든요, 꿈에서. 네. 전 이상하게 뭔가 약간, 제가 액션 영화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꿈에서 뭔가 총격전에 맨날 시달려요. 뭔가 도망다니고, 칼이나 뭔가 총 든 사람이 막 쫓아오는 꿈을 꾸는데, 총이 몸에 밖에 톡 하고 들어가는 느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푹 하고 푹. 느낌이, 뱃속에. 전 자면서 느낌이 드는 적은 떨어질 때밖에 없던 것 같아요. 떨어질 때. 높은 데서 떨어질 때는 그 떨어진 느낌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다 쥐도 나고 막. 그쵸. 음. 키 클려나 보다. 요즘에 안 꾸더라고. 근데 난 좀 껐으면 좋겠네. 자, 오늘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네. 네,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저희는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